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해커스에서 지금 공인인증서 법령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이 우리 과목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 이것을 이론을 학습 포인트를 압축해서 이제 한 8번의 정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이론 압축이 워낙 돼 있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해가 덜 되시는 분은 우리 해커스 인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하시거나 조금 미진한 부분은 이제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 부분을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학습 포인트로서 이 부분이 주안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개사법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득점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자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PPT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혹시 이제 원하시면은 우리 해커스에서 한손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손노트도 제가 이제 쓴 책인데 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손노트가 바로 이제 모든 중개사법이 압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이동이 자이신 분은 이걸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당부컨대 조금 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이제 보완해 주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포인트 첫 번째로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서 거의 매회 출제하고 있는데 6가지 용어의 정의를 모두 암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가 있습니다. 그럼 중개는 이제 우리가 4가닥으로 기억하는데 출발점을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이것은 출발점을 꼭 기억하셔야지 암기하는 게 조금 용이합니다. 그래서 중개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꼭 나와야 돼요. 이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공인인증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공인인증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사 정의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사다. 그럼 중개업이죠.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니까 3가지 요소로 꼭 기억합니다. 출발점을 꼭 기억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죠.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3가지 요소. 그러면 중개업은요,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무료 중개인은 중개업이 될 수 없고 약속 요구만 했다 중개업이 될 수 없죠. 또 업이라고 했으니까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한 것은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개업공인인증사예요.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른 말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공인인증사는 자격 취득만,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소속공인인증사는요, 말 그대로 간다고 꼭 기억합니다. 소속공인인증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최근 시험에서요, 이 가로 속에 있는 말을 엄청 잘 내고 있는데 우리 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이 있죠. 그럼 이 사원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데 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이에요. 이들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사가 있어야 되는데 중개법인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 자는 소속공사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속공사의 종류는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인자가 있다.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속공사에 포함되고 있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출발점 꼭 기억합니다.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이게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용어의 정의를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꼭 기억하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에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여러분들 이제 한손 노트를 보시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이죠. 이 중개대상물은 지금 현재 우리 법 3조에서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에 토지형 차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세 가지가 있죠. 임목이 있고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있다. 이게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러면 이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 한 필지의 일부거든요. 중개상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는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일부는 세를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되는 건 맞고요. 미등기 무허물질이라도 건물인 이상은 중개상물이 됩니다. 나아가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 중에 수목이 집단은 등기한 수목이 집단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 바로 명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되죠. 근데 가식의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 중에 암석, 토사, 담장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개대상물에 관해서는 가장 잘 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판례 태도. 그래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분양권. 이건 우리 판례가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수가 지정이 돼 있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다. 그럼 이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이죠. 입주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이거는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양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추첨이 되는 순간,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확정하에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특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구체화된 입주권은 들어갈 집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이거는 중개상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3번 입주권 되는 경우는 잘 안 묻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를 최근 33회 때도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 입주권은 원칙대로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화되고 특정된 것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토권. 아주 잘 묻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야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죠. 그럼 이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상물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아주 잘 내고 있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설 비품 등 유형물.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권리금 거래를 소개했더라도 이건 중개가 아니고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 안 된다는 거 각각 개별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몇 개 풀면 쉽게 해체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볼 수도 없어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세차장 구조물.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전 채권이 있죠. 금전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 되는 것들, 요것을 아주 잘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판례를 제일 잘 물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상물 기본적인 내용은 다 봤고요. 그럼 이제 중개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개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해서 동상이나 금전이나 온천수, 자동차, 기계, 선박, 항공기 모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 물건일지라도 공법상 제한이 붙어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든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건 다 되는 거죠. 공법상 제한이 붙어있어요. 또 사법상 제한이 붙어있다.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거나 가압류가 돼 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다. 법정상권이 행사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토지도 모두 되고 있죠. 사법상 제한이 붙어있어도 된다. 그러나 사적 거래가 불가한 미체거래 광물, 온천수 다 되지 않죠. 국공유산 다 안 되는 거죠. 시청, 청사, 관사, 국공유하천, 공원, 공도, 지방도, 국도, 그다음에 문화재 모두 안 됩니다. 포락지도 안 되는 거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됐죠. 그다음에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땅, 이건 국유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죠. 안 되는 거고, 바닷가, 자연곡물로서 국유로 합니다. 그다음에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 것들 모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중개대상 행위에 해당하느냐 문제인데,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이전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다 됩니다. 유치권, 환매권, 법증상권 모두 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중개사물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권리가 동산질권입니다. 동산은 중개사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산업재산권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디자인권 모두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신지식재산권 당연히 안 되고, 저작권 등도 당연히 중개사물에 성립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나아가서 광업권이라든가 어업권, 중개사물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바로 분묘기지권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은 권리가 이전한 순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중개상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해서 증여, 상속, 수용, 기부채납, 국가에 헌납하는 거죠. 안 되는 거고요. 점유, 경매, 유치권의 성립, 법정사건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환매권 행사, 이건 모두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깔고 앉는 순간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근데 유치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되죠. 근데 피담보 채권과 제한 유치권의 이전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유치권의 성립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유치권이 성립된 토지는 되는 거죠. 증여 안 되죠. 증여된 토지는 되는 거죠. 상속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속된 토지는 되는 겁니다. 그다음 경매도 중개할 수 없죠.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는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바로 중개대상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럼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당연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 1차관이 당연제로 위원장을 하니까 이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죠. 이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명 위촉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고, 위원회 수는 위원장 1명 무조건 포함이죠.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18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당연히 위원장 1명 포함 숫자예요. 그리고 임기는 당연히 2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선임된 위원은 그 전임자의 자녀이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위원이 해당한 건에 관련이 돼 있다.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자문 등을 한 적이 있다. 대리인이 된 적이 있다. 임원이 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재척사유에 걸린 거죠. 그럼 재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줘야 되고, 당사자는 기피 신청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재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임명권자니까 이자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죠.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운영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긴급 사유가 없는 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죠. 7일 전이다. 7일 기억해둬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시험의 의결한 사항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를 하죠. 그러면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이라든가 중개보수의 변경이다,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항을 여기서 심의합니다. 기타 이제 의결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책심의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고,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심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그럼 여기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또 기피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책심의위원회였어요. 그럼 나머지 시험 제도 관련해서는요, 가볍게 이해해 두시는데 시험 시행 기관 꼭 기억해야 되죠. 원칙이 누구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도의사가 원칙이 되고 있고요. 다만 수준의 균형 유지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심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응시약도 꼭 기억해야 되죠. 2명은 응시를 못한다 해서 공인인증사 자격 취소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이자요, 이자는 5년간 응시를 못하죠. 그럼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죠. 해서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고요. 전과 사실이 있다, 외국인 모두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결격에서 공부하는데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서 치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실루지와 출제연은 5년간 위촉금지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시험 공고에 대한 사항은 계략상고가 있고 세부공고가 있는데, 계략상고는 매년 2월 말까지, 그다음에 세부공고는 90일 전이라는 걸 한 번쯤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를 아주 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 관련해서는 시험 시행 기관, 응시 자격, 그다음에 자격증 교부 아주 잘 물어보는데, 이거는 시도의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한 달 내 준다는 점을 꼭 기억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시험 제도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여 등의 금지가 있죠. 그래서 자격증, 양도, 대여, 이거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업무하는 것도 모두 다 금지입니다. 그러면 양도 대여했거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양도 대여는 유무상을 따지지 않죠. 그러면 걸리게 되면 무조건 취소 1년이고, 이거를 알선한 자도 모두 금지해요. 그럼 알선자는 당연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는 공인인증사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되죠. 이게 자격 사칭이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는 공인인증사 유사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사칭하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부동산 뉴스 대표 무자격자가 이 명함을 썼어요. 부동산 뉴스라는 것은 그 중개사무 상호였죠. 이건 모두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총칙 부분과 공인인증사 제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을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해커스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